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업 선포 사태 이후 주요 정부 정책 관련주가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야권에선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정책주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책 관련 기업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가장 타격이 컸죠. 대왕고래, 원전, 밸류업 해가지고 참 그동안에 이제 뭔가 정부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분야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뛰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난주에 굉장히 좀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딱히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대목이긴 한데, 자, 오늘 이 정책 관련 주를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가져오시는 그 포인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국내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환율 역시도 한 1,500원 선까지 치솟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롱으로 잡고 우리 국내 주식은 이제 숏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 예.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증시 반등이 한 10%에서 20% 정도 나올 가능성이 기존에도 한번 이제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통틀어 봤을 때 그럴 때는 또 다시 한국 주식 시장에 이제 ETF나 레버리지 이쪽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좀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급 쏠림이 정치 테마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타격이 큰 이제 분야라고 본다면 윤 정부 시절에 좀 정책적으로 밀던 그런 섹터들이 최근 주가 하락세가 좀 가장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의 주가 역시도 최소 한 15%에서 30% 가까이 지금 폭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게 멈춘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의 이제 부산 입항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번 주에는 이제 예정대로 해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 시추를 본격화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탄핵 정국이 지금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대표 사업으로 또 인식이 되어 왔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주가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또 타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원전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원전 섹터 역시도 제가 얼마 전까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드려왔던 것 같은데 딱 탄핵 정국이 이제 진입되자마자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 주가가 그냥 그대로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SMR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었던 BHI 역시도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윤 정부 내에서 원전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들을 이제 강조를 한 측면들도 있었고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의 이제 성과들을 그동안 계속 많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사태로 인해서 원전 수출 사업에도 지금 불확실성이 좀 짙은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네. 관련 종목들도 대거 좀 낙폭이 심하게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이제 밸류업 정책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투자를 네. 이제 단행을 해오다 보니까 네. 금융 지주사나 이런 쪽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또 부각을 계속 받아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제 자금을 빼자 이런 금융주들, 금융 지주사 종목들도 같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주식 보유량을 지금 빠르게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혹자는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합니다. 윤 정부 쪽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적어도 이제 탄핵 정국 내에서는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탄핵 이후에 많은 또 전문가들 분석한 대로 만약에 시장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이런 이제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일부 반등 다시 되돌림이 나와주기
나누게 될 가능성도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대거 관련 업종 섹터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과 관련 없이 빠진다는 점, 그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유념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금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이제 탄핵 전국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타기로 다시 재접근하는 게 유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종목들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떨어지고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그때 좀 단가를 조절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12월 달 내내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매주 이제 탄핵을 표결을 이제 소추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12월 달은 계속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 관련 섹터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들을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앵커. 네,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외적인 우리나라의 신임도 문제로 인해서 정부 정책 관련된 기업들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 보자면요. 대왕고래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화성밸브, 지난주만 했을 때 거의 한 20%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시추선이 입항을 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을 했고 본격적으로 대왕고래 시추가 진행이 되는 만큼 과연 이러한 모멘텀들이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BHI 역시나 두 자릿대 하락세를 그리면서 지난주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BHI는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7%가량의 급락세가 전일에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체코 원전의 본계약을 체결한 게 아직 아니고요. 우선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본계약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그게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금융주들도 맥을 못 추고 있죠. 특히나 금융주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KB금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거래일은 0.5%가량 하락했지만 이렇게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한 15%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겠습니다만 달러가 강세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더 낮아졌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금융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정책 관련 기업들 조정을 끝나고 반등 시기를 노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시기 때 다른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 과학 파트너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카카오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라고서 생각하고서 브리핑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것은 카카오페이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뭐 금융 관련 종목들 밸류업으로 올라갈 동안에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금융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카카오만 이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윤 정부가 딱 출범이 되자마자 유독 좀 불편한 관계가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 이래에 IT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그 첫 사례이기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2022년도 10월 당시에는 카카오톡 먹통 그 사태 당시에 카카오 독과점 문제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해서 논의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해 11월 달에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포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특정 기업을 딱 찍어서
작심 비판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카카오에는 유독 좀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사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주가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언택트 시대라는 그런 그렇죠. 이제 시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IPO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이제 자회사들이 대거 상장하면서 관련 기대감도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IPO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쏙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IPO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뭐 M&A라든지 인수 실패 이런 부분들을 좀 난항을 많이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탄력 동력이 좀 많이 잃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예.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메리트도 다시금 부각이 되게 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서 카카오도 우리 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눌려있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해소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반등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 카카오 관련주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주들 함께 보셔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이사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안랩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안랩. 이슈는 뭐 정책주가 이슈긴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뭐 정책 관련주를 고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일단은 뭐 PN을 보고 있는 업종은 있지만 앞으로 수혜를 볼 업종은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정치 테마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 안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 기업 내용은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내용을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이 안랩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아니면 거의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약간 차트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관심 가질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또 주가가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뭐 리스크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랩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좀 있을 거고 하여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LNG 기자재 쪽, 그다음에 정책 관련 쪽 두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